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눌 주제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획득할 수 있을까요? 지루한 주제, 다 아는 내용, 어이구 잠시만요. 나가지 마시고요. 자, 한국말은 우리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자, 유명하신 분입니다. 부일낭님 12년 투자 이야기 멈추지 않고 도전하는 이유. 제가 얼마 전에 요 영상을 보고 와, 이 영상이 무려 32분이나 되는데 와, 이게 사람들이 많이 보고 댓글도 많고 이 영상을 제가 그래서 보다가 문득 야, 저렇게 긴 영상도 너무너무 좋구나, 진정성이 있다, 집중하게 만드네. 나도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 긴 영상 지루함, 조회수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차별화를 둬야 되겠다. 얼굴에서 당연히 차별화를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되지만 그래, 이분은 시간 순서대로 하더라고요. 과거에서부터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서 미래로 이렇게 현재까지 오는데 저는 시간을 거꾸로 한번 흘려볼까? 컨텐츠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순서를 지금 현재에서부터 과거로, 우리가 타임슬립이라는 영화 있죠. 현재에서부터 과거로 이렇게 가는, 저도 이렇게 좀 한번 차별해서 한번 만들어볼까 해서 PPT를 제작을 했습니다. 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11월 말부터 해서 12월 초까지 PPT 자료 작성에 사진 자료도 계속적으로 모으고 제가 예전에 쓰던 핸드폰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오고 그랬습니다. 22년 11월 말 사진입니다. 이 영상 촬영하는 날 기준에서 가장 젊은 날이겠죠. 여기 위치가 범호동의 모 신축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입니다. 드디어 제가 범호동, 대구에서 수성구 범호동이죠. 드디어 신축 아파트에 입성을 한 것이 아니고요. 나가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열심히 매장에서 만든 이유식 아이 반찬을 여기 배달을 가서 사진 찍은 사진입니다. 현재는 전 요런 사람이죠. 요런 매장에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와이프와 같이 요리를 해서 배달하고 이렇게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일종의. 올해 제가 또 여행 사진을 찾아봤더니만 와이프랑 이렇게 가서 이쁘게 찍었던, 또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단풍 사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몇 달 전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가족여행 갔던 사진입니다. 여기는 전북 부안 고사포라는 이렇게 지역이고요. 여기서 열심히 갯벌 체험했던,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올해 제가 무려 2번이나 갔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밤에도 한번 잡고 그 다음 날에도 일어서서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열심히 잡아서 이렇게 라면에도 조개를 넣어서 먹어봤더니 너무너무 맛있더라. 꼭 내년에도 갈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얼마 전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맛조개 잡기 체험 동영상을 제가 찍은 게 있는데 잠시 한번 맛배기로 보고 오시죠. 좀더 나와야 돼. 조금만 더. 여기 아저씨? 여기요? 아저씨? 아저씨가 안 나와요. 아니. 실제적으로 조금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한 이런 시간은 끝났고요. 자, 반대로 올라가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2년 이렇게 쇠락기, 몰락기 그래프로 따지면 쭉 하한가 치는 이런 시기입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어떻습니까? 모든 자산이 그랬지만 조정, 하락, 폭락기. 특히 제가 사는 대구, 좀 떠올리기 싫지만 물량 때문에 또 고금리 기조, 역전세가 다수 발생해서 제가 영상에서 계속 언급을 드렸습니다. 멘탈이 탈탈 털리고 역전세 상황을 제가 해결하느라고 2022년 전반기는 그냥 그렇게 그냥 멘탈 탈탈 털린 채로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대출금리가 상승해서 이자 부담도 폭등, 상당히 힘든 상황을 지금도 겪고 있는 거죠. 유튜브도 잘 안 되고 매장 매출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첫째, 아까 제가 사진에서 보셨죠. 이제 11살이 막 되고 나니까 머리 좀 컸다 해가지고 슬슬 이제 말도 안 듣고 사춘기가 온 것 같더라고요. 슬슬 이제 막 반항도 하더라고요. 자,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소비 지출을 통제, 최대한 아끼고 존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현금 흐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앞으로 향후에는 강의도 한번, 상담도 한번 본격적으로, 독서 모임도 본격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과거로 올라가는 거죠. 2019년도부터 2021년은 성장기이자 빌드업 단계라고 제가 적어봤는데 회사를
18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자영업에 도전을 하게 되고 현재 4년 차에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가장 많은 부동산 투자 또 투자 공부 임장을 갔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코너에 몰린다 그러죠. 사람이 월급이 없어지는 삶에 부딪히다 보니까 나와서 이 매장이라는 것이 또 자영업이라는 것이 언제 내가 잘 될 줄 알고 아무도 모르는 현실이죠. 그래서 스스로 저를 코너에 몰아붙이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투자로서 나는 와이프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성과를 결과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다행히도 그 전에 투자해뒀던 부동산 자산하고 전세 상승분이 있었겠죠. 여러 군데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했던 것이 잘 시드가 잘 이렇게 확보가 돼서 열심히 무럭무럭 자라줘서 이것과 제가 퇴사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 합쳐가지고 본격적으로 대구 경북 제가 사는 이 근처 이외에 타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공부하고 매수를 본격적으로 정말 열심히 했던 시기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이렇게 저를 또 도와줬던 것 같고 또 부동산 정책 기조가 어땠습니까?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를 막 줄이고 공급 물량을 막 줄이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전국 부동산이 전국 불장 대세 상승기를 가져다 주면서 저 또한 운과 시기를 잘 만나서 제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자산이 큰 이렇게 자산 상승을 가져줬던 시기 현직에 있을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 후에 더더더 불사지르면서 열심히 투자 또 현장 임장을 했던 시기가 아닌가라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를 성장시킨 인생의 대사건이라고 제가 적어봤는데 스터디 모임장인 거죠. 2019년 초입니다. 여기 이제 푸롱푸롱이라는 램군님 아시죠 여러분들? 거기에서 스터디 장을 모집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원을 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운이 좋게 뽑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약 10분 정도입니다. 10분 정도를 총 4개월에 걸쳐가지고 같이 이 스터디를 이끄는 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본격적으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빌드업 단계에서 타 지역에 대한 공부, 임장 열심히 공부하고 했던 이런 단계 열심히 했던 이분들과 같이 했던 그런 단계들로 해내서 열심히 정말 제가 타 지역에 공부를 하고 타 지역도 알게 되고 대구 경북 시장은 이렇게 되는데 저쪽에 있는 충청도 시장은 이렇게 되고 전라북도 전라남도 시장은 이렇게 되고 경남 시장은 이렇게 되고 또 수도권 시장은 이렇게 되는구나를 통해서 이분들과 같이 한 시간 때문에 덕분에 저는 상당히 타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아닌가. 이 경주 원자력 발전소에서 퇴사 후에 대구로 이사한 날을 제가 이렇게 사진을 촬영했던 게 있더라고요. 2018년 12월 말이고요. 아침에 이렇게 이삿짐 차가 와서 경주 원자력이 있는 사원 아파트였죠. 여기 있던 짐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제가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망을 찍은 사진인 것 같고 그날 바로 오후에 대구로 와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 곳이죠. 이렇게 짐을 이렇게 막 옮긴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제 사진에 있더라고요. 그 더 과거로 갑니다. 타임슬립을 해서 200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직장인 시절입니다. 제가 햇병아리에서 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성장기로 제가 적어봤습니다. 결혼 전에는 사실 저도 일반 직장인과 다를 바 없이 재테크, 투자 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금 적금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2010년도에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부동산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그 전에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근무를 했었던 전남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서 주말에 제가 대구를 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토요일날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의와 특강을 상당히 많이 들어갔던 시기가 바로 2011년에서 2013년의 시기에 상당히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임장하고 시드머니 모은 돈을 2011년도 최초에 대구에 첫 투자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자산은 저는 부동산 투자 또 부동산 자산에 현재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퇴사하기 전에 제 명함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회사 이름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회사에 계속적으로 13년간 근무를 했었고 마지막에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경북 여기 경주 양남면에 마지막에 월성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었습니다. 여기 명함 직책이 나오죠. 차장으로 근무를 8년 정도 하고 났습니다. 참고로 저는 원자력 발전소에서만 근무를 했었고요. 제가 여기 대구 제 고향이었고 처음에
2006년도부터 11년도까지는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서 신입사원 생활을 했었고, 여기서 차장으로 진급한 다음에 쭉 와서 전남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서 2년간 근무를 하게 되고, 이렇게 다시 13년도부터 퇴사 직전까지 경주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회사 사택을 한번 이렇게 로드뷰를 한번 찍어봤는데, 여기가 3층짜리 3층인지 4층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에서 울진입니다. 가장 열화가 있던, 지금도 깡촌이라 그러는데 강원도 바로 밑이죠.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는 영광 원자력 발전소고요. 여기 내려와서는 여기는 이제 두 군데 다는 다 저희 완전 사택, 그러니까 사원들을 위해서 지은 아파트고, 여기는 제가 살던 경주 원자력의 여기 발전소에서 여기서는 이제 일반 아파트에서 빌리는 거죠. 그래서 임차를 해가지고 이렇게 근처에 사시는 분들, 직원들을 위해서 여기를 빌려주는 상황, 그런 상황으로 여기를 살고 퇴사를 했던 거죠. 자, 2011년도부터 18년도까지 실제적으로 고난과 역경의 시기라고 제가 적어봤는데, 자, 첫째 아이에게 큰 돈을 쓰지 말자. 둘째는 더더더더, 왜냐면 그대로 둘 다 남자이기 때문에 물려받을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아무것도 기억 못한다. 어릴 때는 뭐 좋은 거 사줘봤자 뭐 나중에 지가 기억하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중고로 구매를 했습니다. 옷이나 장난감, 그리고 시에서 저렴하게 대여해주는 곳도 있죠. 그런 곳을 많이 이용해서 장난감을 대여를 했던 것 같고, 우리 월급의 60% 이상은 무조건 적금이다. 나머지 40% 생활비, 이렇게 뭐 여러가지 돈을 쓰자. 아이에게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들은 사원 아파트에서 생활을 했었기에 현실적으로 가능을 했었죠. 주거비가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었다. 저와 와이프는 고가의 옷이나 신불 명품을 거의 이제 산 적이 없는 거죠.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저희도 참 가계부를 열심히 썼던, 매달 가계부를 쓰고, 우리가 이번 달에 왜 이렇게 많이 썼어, 여기를 좀 줄이자, 다음 달에 여기를 많이 축소해야 될 것 같아 등등,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신혼여행을 저희가 괌으로 갔었거든요. 그거 해외여행하고 요 사이에 제주도 3번 정도, 이것도 회사에 이런 연계가 되어 있던 이런 뭐 숙소나 펜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숙소를 구할 수 있어가지고 갔었던 거고, 그거 이외에 나머지에 큰 돈이 들어가는 여행은 지금까지도 가본 적이 없다. 자, 우리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가 핵심입니다. 무조건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사야 된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1년에 한 채씩 꾸준히 전세를 끼고 핵심 지역에 있는 좋은 아파트를 매수를 하자. 1년에 한 채씩. 뭐 직장인 월급이 뻔하다 보니까 더 과도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1년에 한 채 정도씩만 우리가 꾸준하게 아파트를 전세 끼고 모으자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경주 있을 때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사진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여기는 오른쪽에는 경주 핑크뮬리 그 사진인 것 같아요. 보문단지.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둘째가 완전히 꼬맹이였던 시절에 찍었던 것 같고, 첫째 요 옷인데 오늘 저희 유치원 발아줄 때 요 옷을 그대로 둘째가 이렇게 물려받고 있거든요. 이 옷을 그대로 입고 갔습니다. 자, 부자가 그러면 우리가 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두 가지 핵심 상황입니다. 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제가 캡처해 온 사진입니다. 왼쪽에는 현금 흐름 4분면, 오른쪽에는 자산과 부채, 여기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것인가. 두 가지의 핵심 사항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첫 번째, 현금 흐름 4분면에 B, E, S, I 이렇게 4개가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자, 처음에 E, employee, 봉급생활자. 대부분의 직장 생활을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이고 월급쟁이죠. S는 self-employed, 스스로 고용한다. 즉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I는 investor, 투자자, B는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요렇게 가져가 봤는데, 이렇게 가라는 말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놓은 이유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는 걸쳐서 이동을 해야 된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직장생활을 해야 되죠.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바탕으로 해서, 시드를 바탕으로 해서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자, 요렇게 제가 폭 2에서 하나하나씩 제가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요 화살표는 이렇게 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인베스터, 투자자 여기로 가 있는 거죠. 요렇게 E와 I로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요렇게 되면서 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퇴사를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영업자의 현재까지 사업을 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자영업자의 포지션인 거죠. 저 지금. 자, 그래서 저는 현재는 SI 자영업자이자 자, 투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돼 있고 실제적으로 이게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나요? 자, 투자자이면서 사업가로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무조건 뭐 사업가 해서 무조건 돈을 벌고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봉급 생활자 그러니까 내가 월급쟁이로서 월급만 받아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자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월급을 내가 받으면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월급을 받아를 하면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투자자나 사업가가 되면서 내가 월급보다 이쪽 수익이 더 크다 그러면 과감하게 여기를 포기하고 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로 가든지 투자자가 되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영업자분들도 물론 엄청 돈을 많이 벌고 하겠지만 일단은 내 몸이 여기 내 모든 시간이 여기 매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뭐 여기서 한 방에 여기로 탁 가가지고 돈을 팍 벌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없기 때문에 걸치면서 저처럼 E와 S를 거치고 E와 I를 거치면서 또 S와 지금 또 I를 거치면서 향후에는 사업을 통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시간과 몸이 매여 있지 않아도 내가 없이도 굴러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저는 어렴풋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나중에 강의를 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는 오프라인 강의에서 내가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강의하는 것을 촬영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누가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그것은 내가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이 사업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으로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서 월급쟁이로서는 무조건 안 되는구나. 여기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를 바탕으로 어느 쪽으로 내가 갈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쪽으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것이고 오른쪽은 또 자산과 부채를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자, 가난한 이들 두 번째는 중산층, 세 번째는 부자 이렇게 돼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 가난한 이들은 수입을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지출로 다 나가는 거죠. 자산과 부채를 사는 것도 아니고 세금, 식비, 의료비, 뭐 여러 가지 생활비 등등 해가지고 돈 번 거를 그대로 이렇게 화살표대로 나가는 것이고 중산층은 누구냐?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내가 번 돈을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돈이 어디로 나가냐? 화살표 보시면 자산과 부채 중에서 부채로 다 빠져나간다. 부채, 주택, 융자, 자동차 융자, 신용카드 융자 그러니까 카드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주머니에서 내가 지금 보유한 자산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 부채에 들어가는 것이 내 집 마련 중에서도 대출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번 것을 그대로 이쪽으로 나가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자인 사람들은 수익과 지출, 자산과 부채가 있는데 부채가 아닌 자산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주머니로 돈이 오히려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5가지가 있겠지만 부동산, 주식, 채권, 이율, 지적자산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걸 통해서든지 간에 제2의 현금 흐름을 만든 또 제2의 자산을 사서 꾸준하게 나에게 월급 위에 또 다른 수입이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이 부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3가지 부류가 있는데 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물론 당연히 중산층에서 가난한 이들에서 부자로 가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저의 근데 생각 일반 평범한 직장인이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자,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생산적인 이야기인가 그냥 뭐 농담도 안 먹게 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뭐 계속적으로 뭐 스포츠 스타 걱정하고 있고 정치인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내가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고민해 봐야 되고 어떤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가. 네 번째 정확한 계획과 목표 무엇인가 내년의 계획 내후년의 계획 또 10년 뒤 그러니까 단기 장기 중기의 계획을 난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인가. 5번째 기록과 정리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기록과 정리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PPT 자료를 제가 정리를 했었죠. 며칠에 걸쳐가지고 이것도 기록과 정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6번째 자산을 사서 오랫동안 장기 보유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가. 빨리 부자 되는 방법을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위의 것들을 수많은 반복을 끝에 시간의 힘을 믿고 이 모든 것들을 축적을 해서 10년 이상 내가 할 수 있다면 저는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10년 이상 그렇게 해와서 예전 10년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는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것은 나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다. 지금 힘들고 나중에 편안해질 것인가 아니면 지금 편안하고
나중에 힘들어질 것인가? 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둘 다 가질 수 없는 거죠. 정말 마지막으로 자, 앞으로의 저의 계획과 미래 2023년도에 향후에 어떻습니까? 부동산 조정, 하락기 이런 기조가 계속적으로 될 것 같고 고금리 상황도 어느 정도 이어질 것 같죠. 수입이 그러면 도대체 나는 고정적인 수입 위에 늘릴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대1 상담, 독서 모임, 강의를 통해서 또는 새로운 유튜브 컨텐츠 개발을 통해서 또는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나는 지금 현재 있는 고정적인 현금 수입보다 나는 또 다른 현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소비 지출을 줄일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새로운, 그렇기 때문에 저의 제2의 도약기, 제2의 발전 중흥기를 위한 빌드업 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자, 생각하는 대로 살 것인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인가, 계획과 목표가 있어가지고 주체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남에게, 타인에게, 시스템에게 끌려가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자, 과거 또는 작년과 비슷한 인생을 굳이 내가 변화해야 돼, 굳이 변화가 나 너무 두려워, 아니야, 이제는 정말 변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나 망하겠다 다짐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자,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현타 오게 하는 말을 해주지 않죠. 왜냐면 저 사람에게 내가 굳이 내가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저 사람 인생을, 또 나는 저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쓴소리 해야 돼, 내가 왜 잔소리 해야 돼, 에이 아니야, 그렇게 싫어, 알아서 바뀌는 거지 뭐. 자, 그렇기 때문에 성인인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잔소리와 현타 오게 하는 말을 절대로 해주지 않는다. 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독서 모임을 이렇게 내년에 할 것이고, 오른쪽에는 상담 컨설팅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노력을 할 것이다. 자,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좀 요즘에 너무 많이 하거든요. 향후 3년 안에 저는 더 상급지 실거주 아파트로 갈아타기 할 예정입니다. 매장의 매출을 확장하고 기존의 고객 공고화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주업이기 때문인 거죠. 아이들 학업에 더 신경 쓰는 아빠, 이제 2, 3년만 뒤면 첫째가 중학교 들어가는데, 와,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또 유튜브 컨텐츠 개발하는 사람으로서 꾸준히 기획, 촬영, 편집, 업로드, 와,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쉽지 않다. 현재 또 그리고 관리하는 부동산, 임대 운영 관리, 와, 정말 할 게 너무 많다. 시간은 부족하고 하고 싶은 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영상 썸네일, 제목, 고정 댓글 어디에서도 제가 이벤트 관련돼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소하게 이벤트를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스킵하지 않고 잘 봐주신 분에 한해서 아마 제가 선정할 것 같고, 이 영상 하단 여기 댓글에다가 이 영상을 보신 소감, 그리고 본인의 다짐이나 계획, 목표 성실하게 진정성 있게 작성해 주신 몇 분께 제가 대댓글을 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팀미팅 또는 식사 자리를 조촐하게 마련해 볼까, 물론 원하시는 분들만 한해서 말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댓글 이렇게 탁 써주시고, 이분들 끝까지 봐주신 분에게 아무래도 제가 더 좋은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도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물론 부익랑님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제가 딱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자, 여러분들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앞으로 내의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정확하게 가야 될 방향성이 무엇인가, 일단은 계획을 한번 정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기록, 정리, 저처럼 이렇게 PPT를 딱 마련해두고 또 영상까지 딱 촬영해 두면 나중에 저도 아이들이 더 컸을 때, 자, 봐라, 아빠가 이렇게 만들었지 않느냐, 한번 봐봐라, 정말 좋은 영상이다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만들었다. 또 추후에 제가 저의 역사, 우리 가족의 역사, 또 저의 투자의 역사, 저의 인생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작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소소한 저의 정신승리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 이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되어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